이준석 징계 방침이 사실상 굳혔다.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바로 이럴 텐데요. 그러면 왜 어제 발표를 안 하고 2주 뒤 7월 7일 날 발표를 한다고 미뤘을까요? 예, 이게 이준석의 어떤 시기라든지 징계가 발표가 되면 당 안팎의 파장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준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대한민국 집권당 아닙니까? 이제는 제1야당이 아니라 집권당의 신분에서 집권당 당대표가 그것도 성상납이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주제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예. 경고를 빼놓고는 다 중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고라는 아주 무겁지 않은 그런 처벌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당대표의 이 위신, 네,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영이 서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윤리위에 회부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정치상명에 이미 네, 코앞에까지 칼이 들어온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어제 김철근이라고 하는 예, 당 대표의 정무실장이죠. 정무실장,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이 가장 믿을 만한 오른팔입니다. 네. 김철근 정무실장은 계보가 글쎄요, 저쪽 국민의당 쪽에서도 같이 이준석과 같이 갔다가 나와서 강서인가요? 강서의 지역구 당협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준석의 가장 확실한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제 1시간 반 동안에 소명을 해라 해가지고 윤리 열리는 데에 들어갔었죠. 약 1시간 40분. 예,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어제 라이브로 직접 중계를 해 주셨습니다. 1시간 약 한 4, 50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는데요. 그 늦은 시간, 예, 9시, 10시, 11시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고요. 예, 우리 PD들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철근의 소명으로 오히려 김철근은 지금 징계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어제 밤 12시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죠.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는 2주 뒤에 7월 7일 날 본인의 소명을 직접 들고 수위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네. 그렇지만 김철근 말씀드린 대로 정무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당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는 뭡니까? 예, 절차를 지금 받겠다. 이 사람은 징계 대상으로 본 겁니다. 예, 징계를 하겠다. 징계를 해도 다 무슨 당 내부에 이 당헌도 있고 내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최고위원 의결도 있고 하는 그런 당 내부의 절차를 지금부터 밟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김철근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은 징계가 확정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양희 위원장,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죠. 이분은 예,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이른바 40대 정풍, 40대 기수론을 일으켜서 한때 당대표까지 지는 이철승 신민당 대표의 따님이다 하는 얘기를 있죠. YS DJ 이철승이 그 당시에 40대 기수론, 이제 60, 70, 80 다선 의원들은 제발 좀 후선으로 물러나십시오. 이제 젊고 유능한 40대 기수들이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게 40대 기수론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철승 당대표입니다. 그 뒤에는 조금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이른바 사쿠라 논쟁. 야당 당수가 무슨 선명한 투쟁을 해야지 이렇게 여당 야당 밤에는 야당 행사하고 낮에는 야당 대표로 하고 밤에는 청와대나 또 무슨 공화당 사람들이나 만나고 하는 이른바 사쿠라 논쟁에 불을 지핀 당사자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철승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테지만 그분의 이제 딸이라는 그러니까 저 이양희 위원장의 피는 예, 정치적인 그런 가문이 흐르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거와 관계없이 이철근 당대표의 정무실장이 이제 징계가 거의 사실상 확정됐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도 징계 수위만 지금 남아있지 경고 이상의 징계는 거의 사실상 확정된 거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여의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이준석의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징계 여부 수위가 관건인데 제일 아래가 경고 아닙니까? 예, 경고는 뭐 중징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고 위에 당원권 정지, 그다음에 탈당 권유, 제명, 이것은 사실 중징계입니다. 다 제명은 뭐 당연하게 거의 뭐 끝장난 상황이고요. 예, 탈당 권유, 당 대표한테 탈당 권유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사망 선고나 진배 없는 것이죠. 당원권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권 정지도 그거 탈당 권유에 비해서는 아래에 속하지만 당원권을 정지를 함으로써 빚어지는 이른바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지위는 사실상 끝장이 난 거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준석의 징계 방침은 사실상 굳어졌다. 이제 징계 수위만 남은 모양새다라는 것이 어제 밤 12시에 윤리위회가 끝나면서 기자들에게 약식 브리핑을 한 귀한 그 스토리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천일TV님,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소중한 정성. 또, 천일TV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통해서 들었는데, 예, 걱정입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천일TV님 아주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정성, 예,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서인길님, 한샤론님, 왕돈이님, 김재선님도 크신 편에 속하시는군요. 우리 김재선님이 연세가 아마 70대 중반이실 텐데,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참 크신 편에 속한 것이고요. 네, 한사랑님, 씨앗이 커요. 아들, 딸의 183 이상. 아, 씨앗이 커요. 김재선님도 씨앗이 크기 때문에 아들과 딸도 183 이상이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들과 딸이 거의 뭐, 저랑 같이 쓰면은, 저보다 약간 밑으로 오겠네요. 네, 거의 뭐, 그렇군요. 예, 해가님이 쭉 이름을 써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윤상현, 한기호, 김웅, 김기현, 성일종, 하태경, 허은하, 정미경, 김종인, 이준석을 역성든 못난 자들. 예, 윤상현, 인천, 한기호, 춘천, 김웅, 서울 송파, 김기현, 울산, 성일종, 충남, 태안이죠. 하태경, 부산, 허은하는 비례대표고요. 정미경이 수원에 있다가 지금 이제 분당 갑으로 아주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걸로 약간 그 비난을 지금 받고 있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손님이 일찍 들어와서 인사할 틈도 없네요. 한번 보자. 누가 누가 계시나. 애국자님들 여기에 다 계시나요? 네. 우리 슈퍼맨님 조금 전에 그 슈퍼맨님과 동탄의 맛집 북경반점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예. 지금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 예. 나중에 다 끝나고 한번, 왜 북경반점 얘기를 한참 하셨다고 그러지? 라는 얘기를, 예. 찬바람 불 때 우리가 직접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뜻대로 북경반점에서 하자는 의견을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토미니스님이 또, 천일TV님에 이어서 소중한 정성을 바리바리 저는 이렇게 저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은 진짜 이렇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바리바리 싸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먼 데서 공부하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바리바리 싼 그런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중한 보자기에 쌌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데요. 예, 그거만큼 엄마가 자기 자식들한테 보내줄 아주 정성스럽게 쌓인 그 반찬이라든가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는 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리바리 싼다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렇게 귀중한 정성을 보내주실 때는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다는 제 표현을 그래서 쓴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쭉 서두에 이 이준석 어제 당 징계위에 대해서 분위기라든가 그 안에 담긴 의미, 이양희 위원장이 12시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약식 브리핑을 한 그 속뜻,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1시간 반 동안에 불려 들어가서 소명을 하고 나서 김철근은 이제 징계를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의 방침, 이런 것들은 바로 이준석의 징계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진배가 없다. 물론 7월 7일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아마 이준석 당대표는 상당히 이제 공중전을 펼칠 것입니다. 어떤 공중전?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심, 여론의
여론을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그럴 기회밖에 없는 것이죠. 당 내부는 이미 뭐 윤리위원회나 공식기구가 출범을 했고 어제 이양희 위원장이 그런 식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당내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기도는 사실상 접었을 겁니다. 이제 믿을 것은 민심, 여론, 공중전 이런 방송이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부당하다. 그러고 성상납 증거 있으면 대봐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아마 반전을 시도를 할 텐데요. 당 안팎에 수위를 두고 아주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그 관련 기사로 한번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대표 징계 심의 착수에 대해서 안팎에는 수위를 두고 관심을 갖는, 제 말씀에 그 깊은 내막하고 이게 맞다 떨어지죠. 어떤 쪽에서는 야, 그게 무슨 징계 사안이냐, 징계 사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물 건너갔다. 사실상 징계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치열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데요. 네, 저 밑에 김철근 얘기가 나오네요. 김철근 당대표 실장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리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저건 뭐 윤리위원장으로서 당연하게 하는 얘기죠. 충분히 앞으로도 더 논의를 해야겠다. 그리고 현명한 결론을 내리는데 전 당원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으겠다. 네, 이준석이 어제 한마디 했죠. 성상납 문제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인멸을 할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야 인멸할 거 아니냐. 난 성상납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상납 자체를 인정을 하면은 오히려 싱거운 게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게 성상납이냐?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술 마시는 것도 그것도 성상납이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상당히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중권 얘기도 한마디 곁들어야 되겠네요. 진중권은 이준석을 징계하면 2030이 대거 이탈이 된다. 다음 총선에서 아주 암울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을 만약에 징계를 하면은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결과가 생기고 2030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이면 2030이 다음 총선에서도 과연 국민의힘 집권당에 표를 줄까? 그렇지 않을 거라 본다라고 진중권이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진중권하고 이준석은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2030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아직도 마음을 붙이는 거는 그래도 이준석의 공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에게로 2030의 관심을 많이 몰고 온 것은 이준석의 공이 맞습니다. 그건 저도 당시에 옆에서 쭉 와치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때까지도 이준석은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이 차들은가, 이제, 아직도 30대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30 지금 7인가요? 8인가요? 바로 2030이, 당대표로 이준석을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 풍향을 일으키는, 이 방향의 지렛대가 됐고, 여러 가지로, 그게 가능했었는데, 글쎄요, 그 당시에 이준석과 지금의 이준석은 좀 많이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문제를 좀 일으켰죠. 네, 진중권이 2030이 대거 이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왜 이탈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과 국민의힘은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이질적인 결합이었다. 2030 남성들과 6070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있는데 생각이 너무 다르다. 젊은 대표를 갖다가 당대표로 세우고 젊은 층의 코드를 어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들을 용인할 준비는 돼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주요한 선거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부각되는 것은 2030, 특히 이준석 대표의 언행 같은 것들이 짜증나는 부분들이다. 옛날에 국민의힘은 지금 나이가 들었고 늙어 보이고 민주당이 젊어 보였지만 요즘은 거꾸로다.
오히려 민주당이 늙어 보인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게 되면 2030들은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2030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 당은 역시 변하기 힘들겠구나라는 판단들을 유권자들에게 줄 거고 그럼 그게 다음 총선에서 암울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진중권의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실제로 2030이라는 것이 뭐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것에 다 그 집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2030들이 대거 이탈을 할지 그렇지 않고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지 요거는 사실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진중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있는 거는 김종인과 심평 교수 나름대로 여러분 다 이름 뭐 익히 아는 사람들이죠. 진중권에 이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도 진중권하고 견해를 조금 같이 했습니다. 이준석의 징계는 당에 치명적으로 상처를 안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심평 지금 경북대 로스쿨 교수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5년을 지켜보면서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의 지지를 철회를 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아주 앞장선 분이죠. 예, 그 두 분의 논쟁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네. 김종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당에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김종인 얘기가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릴게요. 일반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줬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표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 당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품이니 어쩌니 이래서 판단할 수는 없다. 총선은 2년쯤 남았으니까 미리 말하기는 그렇지만 당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가 없다. 상당히 이 시기 진중권과 김종인은 맥을 같이 하죠. 지금 제가 일부러 쭉 읽어드리면서 보완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심평 변호사는 자기 SNS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예측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면 김종인 선생의 말씀과는 거꾸로 총선에 커다란 암운을 들이우게 될 것으로 나는 본다. 이준석 대표가 갖는 정체성의 집약, 상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능력주의, 둘째는 청년층의 젠더 문제 갈라치기로 꼽았는데 바로 심평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한 세상은 이제 향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목을 메고 강조하는 능력주의는 공정성 실현에 저급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젠더 갈라치기는 2대남, 20대 남성이죠. 2대남을 끌어오는 데는 성공했으나 2대녀,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은 물리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선거 결과의 판독으로 너무나 명백해졌다. 하지만 구체적 실리를 따지기에 앞서 정치적 아젠다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대남, 이대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 즉 공정의 가치를 내걸고 그 실행에 매진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 당당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식의 치졸하고 근시안적이며 정치공학적 태도를 버려야 마땅하다. 역사 앞에 떳떳이 서서 공정의 기치를 뚜렷이 내걸며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의힘 장래가 보장될 것이다. 과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만한 자생력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의 승리로 가지게 되었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나 역시 국민의힘이 갖는 새로운 역사의 창출력에 반신반의하며 아직도 입당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심평 경북대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경북대 교수 심평 그분은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권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분이죠.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아주 신망이 높은 분입니다. 심평 교수가 문재인 5년을 보면서 도저히 대한민국의 저런 정부 시즌2가 탄생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정권에서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의 인식, 그 다음에
김종인과 진중권의 이거 이준석을 함부로 내치면은 다음 총선에서 2030의 표를 얻기가 매우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세 사람의 일리가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네, 이준석의 지금까지 어떤 당대표 이후에 어떤 해당형이 당의 이미지에 상처를 준 부분은 이준석에 깨끗하게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2030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다시 건강한 상태로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징계는 징계대로, 가고, 제명이나, 뭐 이런 거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경고 아니면은 당원권 정지, 요 정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면은 이준석의 당의 미래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선이 아니고, 뭔가 서로 윈윈을 다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물론 쉽지는 않겠죠. 말처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완전히 이준석을 이번에 정치판에서 완전히 물러나라. 지금 영선 의원이고 37살밖에 안 된, 그리고 국회의원에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사람 이제 정치 그만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봐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의 지금까지 과오, 잘못은 깨끗하게 사과를 하는, 그런 사과를 받는 쪽에 강한 어조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준석의 정치 장래까지 끊는 거는 이 상태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얘기가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 국민의힘의 앞길을 우려를 하는 그런 사안이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거를 뽑아서 그걸로 당의 공식 지침을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의 정치 장래를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어보면 아마 100분이면 100분이 다 100가지 색각으로 달리 날 거로 보는데 그만큼 이 사안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네, 아까 한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죠. 예, 만나 호도가님이 2030이 날아가면 6070이 더 많이 돌아옵니다. 예. 2030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천일TV님 말씀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만진당도 최강욱의 6개월 정지를 단행했는데요. 그렇죠? 최강욱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이게 지금 어제 했던 윤리위원회 이준석 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바로 양당 체제에서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예, 비슷한 성추문이죠. 이른바 성 스캔들로 저쪽에 최강욱이라는 자는 6개월 당원 정지라는, 예, 이 당초 이상보다도 훨씬 더 고강도의 그런 징계를 내렸는데 이쪽에서는 아무 혐의 없다, 그다음에 경고다, 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징계는 사실상 결정이 된 상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